프로이트와 융의 편지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자유님, 나영 선생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5회차 발표를 하겠습니다. 205쪽에서 249쪽 내용이고요. 이제 보시면 1909년 11월 21일부터 1910년 6월 19일까지 주고받은 편지들이고 사건들과 프로이트와 융의 편지 내용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 이렇게 순서대로 발제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 사건들 보시면 이제 1910년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2회 국제정신분석 총회가 있었고 칼 융이 회장이 되고 사무총장으로 호네거라는 사람이 선출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호네거라는 사람이 나중에 봤을 때 융과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10년 4월에 학회 모임, 이게 어떤 학회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회장 자리를 프로이트에서 아들러, 우리가 아는 아들러에게로 이제 넘겼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꿈의 해석이 또 3쇄가 나오고, 그리고 1910년 6월에 이제 융의 학회 창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인 느낌은 이 두 사람이 여전히 이제 정신분석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것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좀 갈등이 각자 내면에 좀 쌓여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는 서로 좀 뭔가 불편한 감정이 좀 있었다가도 다음 편지에서는 다시 괜찮다. 우리 사이에 뭐 오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로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네. 이제 프로이트와 융이 주고받은 편지 내용 보면요. 일단은 206에서 207쪽 보시면 융이 스위스 정신과 의사들이 취리히에서 모인 자리에서 보낸 것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교수님의, 즉 우리의 운동이 모든 면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학회는 우리 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융이 어떤 스위스 정신과 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서명이 담긴 그런 편지를 프로이트에게 보낸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편지에 앞서 승리를 전한 자네의 편지에 대해 내가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 보복과 관련 있다는 식의 해석에 대해 나로서는 당연히 부정해야 하고 자네는 당연히 그렇다고 주장해야겠지. 자네가 나를 더 잘 대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니 나의 불평을 더 이상 협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 이런 프로이트의 답장이 다음 편지에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융이 어떤 편지를 융이 그 앞선 편지에서 프로이트가 좀 답장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융이 다시 뭔가 이렇게 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편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고고학자와 고전학자 등을 고대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언급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제가 그런 작업에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분야들, 신화학과 문명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융이 편지를 보내고요. 그 고고학자와 고전학자를 고대한다. 이런 멘트를 한 내용이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아마 융이 신화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프로이트가 이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고대 유물 문제를 마음속으로 곰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틀림없이 유아성욕이 많이 녹아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제가 볼 때 고대 풍습은 근친상간을 예방하려는 노력에 의해 훼손된 것 같습니다. 가족법의 역사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융의 편지가 있고요. 유아성욕이 전부는 아니다. 그 사회의 풍습이나 가족법, 이런 환경이나 문화에 관심을 두는 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네의 빈 방문과 총회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작은 바람은 총회가 끝난 뒤에 우리 둘이 뉘른베르크나 다른 곳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문제들과 계획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것이네. 고대 신화의 일반적인 문제로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전문가들에게서 높이 평가한 것은 단지 우리가 습득하기 어려운 순수한 지식이었다네. 그러니까 지난번 편지에서 융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융이 빈에 방문을 할 때 어떤 총회를 같이 뭐 여는 쪽으로 만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종교의 욕구를 느끼는 종국적 바탕이 유아기의 무력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서 좀 융은 종교적인 그런 이제 어떤 언급들을 좀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프로이트는 그게 이제 유아기의 무력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융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지지자들이 실용적인 어떤 이상을 위해 일하는 큰 집단과 연합할 수 있을까? 윤리와 문화를 위한 세계 형제라는 단체가 그런 이상을 추구하며 조직되고 있어. 우리가 집단으로 거기에 가담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크나프에게 자네한테 연락을 취하라고 했다네. 어떤 이 윤리와 문화를 위한 세계 형제라는 이런 단체가 함께 하자는 어떤 제안을 프로이트에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크나프라는 그 담당하는 사람에게 융에게 연락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악령의 귀를 기울였다가 근거도 없이 질투심을 드러내는 몇 장면을 연출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융이 아내를 분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악령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야르부흐가 거의 마무리되어 2월 초에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 그 융과 프로이트가 주축을 이루는 그 저널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답장은 자기 아내를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그런 분석에서는 최근에 내가 중요성의 회의를 품기 시작한 그 기술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여. 역전이를 극복하라는 원칙 말이네. 이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이트가 이제 그 세계 형제라는 집단에서 이제 그 참여를 같이 해달라 이런 이제 초대를 융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융이 긴 분량으로 답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크나프 아까 그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크나프로부터 세계 형제에 참여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같은 예상이 저를 질리게 만듭니다. 저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하는 도덕적 강연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 앞에서 윤리를 촉구하고 나설 용기를 조금도 갖지 못합니다. 저는 어느 것이 덜 사악한 악인지를 진정으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세계 형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는 종교에 의해서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세계 형제에 새로운 구세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신분석을 위해서 저는 윤리적인 형제와 연합을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포괄적인 과제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세계 형제라는 집단이 좀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집단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 분량으로 융이 답을 하는데 좀 감정적이기도 하고 프로이트가 제안한 것 그 이상의 표현들을 좀 하는 그런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는 그 단체에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이제 융의 모습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자네 내면에서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쳤더군. 이런 답장을 하고, 그리고 크나프에게 형제의 문제를 우리 총회에 상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주게. 그러나 자네는 나를 종교 창시자로 보아서는 안 되네. 나의 의도는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다네. 만약 우리가 형제가 형성 단계에 있을 때 거기 가담한다면 분석가들이 도덕주의자가 되는 것보다는 도덕주의자들이 정신분석을 옹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었네. 나는 종교를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 종교를 대체하려는 욕구도 승화되어야 한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그래서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그 융의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융과 프로이트의 차이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의 같이 함께 한다면 그 집단의 사람들이 우리 정신분석을 옹호하게 될 것이라는 게 판단이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저는 교수님의 편지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프로이트의 편지가 분실되었다고요. 그래서 책에는 없었고 온갖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심하게 오해를 받으실 수 있지요? 저는 추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마지막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융올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편지 내용은 없지만 프로이트가 융이 동요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융 올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오해는 없다네. 우리 두 사람이 같은 마찰을 끄는 인연으로 인해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 다만 이따금 짜증이 날 뿐이야. 자네는 아직 아버지 콤플렉스에서 비롯되고 있는 저항을 버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네는 우리의 서신을 제안하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 알렉산더야, 마음을 편하게 갖거나 내가 정복한 것보다 더 많은 영역을 자네가 정복하도록 남겨둘 테니라고 프로이트가 답장을 합니다. 그 다음 편지에서 융이 저의 못된 장난에 이제 화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일러라는 지금까지 계속 같이 했던 그 병원 융의 상사였던 그 사람이 이제 정신분석 학회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신은 협회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주요 전략은 블로일러와 그 추종자가 이 분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네. 그러면 그들이 한 사람씩 우리에게로 돌아올 걸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지에서 융이 우리 집단을 창설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빈스 방거의 회장으로 저의 사촌인 에발트 융 박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빈스 방거는 모든 모임을 비회원도 참가하는 그런 자리로 하지 않으면 회장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명의 정식 회원에다가 의무는 지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비회원 다수가 관증으로 참여하는 그런 학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학회를 창설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회장과 사무총장이 선출이 됐는데 그 회장이 비회원도 참가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학회를 운영하게 됐다. 이런 편지를 융이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이트가 답장을 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 맞닥뜨리게 될 온갖 곤경 앞에 우리는 서로 단호히 설 수 있어야 하고 자네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가끔 자네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네. 당연히 나는 자네가 첫 번째 공식 활동에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지. 자네는 여기서나 다른 곳에서나 사람들이 자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특권적인 입장에 대해 질투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 자네가 지속 불가능한 결정을 미리 막을 만큼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군. 내가 자네 위치에 있다면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걸세. 라는 답장을 해요. 그러니까 융이 뭔가 이 학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일 처리를 뭔가 제대로 못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프로이트가. 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이 편지 내용 중에서 정신분석 이론 내용 나왔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기 아내를 분석하는 그 내용에서 이제 역전의를 극복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맥락이 조금 다른 뭐 어떤 맥락이 있긴 한데 240페이지에서 정신분석에선 정직이 최고라네라는 이제 정신분석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론과 관련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의 상담에서 좀
적용해보면 어떨까? 상담에서 벌어지는 역전일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그 정직에 대해서, 솔직성에 대해서 저희도 상담할 때 많이 이제 내담자에게도 강조를 하는데, 상담자도 내담자에게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직이 어디까지 솔직성을 발휘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먼저 자유님이 뽑아준 두 가지 토론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하실 얘기들 있으면 먼저 하고 이야기할게요. 그 초반에 자유님이 그 아들러가 어디 회장된 거 그게 이제 어느 모임인지 네네.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프로이트 집에서 수요일마다 정신분석하던 사람들이 모임을 계속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수요 모임인데 그 수요 모임이 빈 정신분석 학회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적 모임에서 공적 모임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들러를 빈 정신분석 학회 회장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거고, 그리고 뭐 그 프로이트가 융이 이제 똑바로 일을 처리 못해서 비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거는 아마 이 스위스 이 지역에서도 또 모임을 이렇게 지역별로 정신분석 학회를 좀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같기도 해요. 자, 그래요. 전체적으로 하실 얘기 궁금한 점 있으면 먼저들 얘기하세요. 뭐 궁금한 건 할 얘기들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토론 주제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면 뭐 할 얘기 없으면 우리 토론 주제 첫 번째로 자기 아내를 분석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 역전일을 극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연님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어떤 쪽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상담에서 생기는 다양한 그런 역전이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극복을 하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요. 자연님이 느꼈던 역전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나는 거. 제가 느꼈던 역전이요? 네. 힘들었던. 뭔가 실패? 그러니까 관계가 결국에 잘 이어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도 뭔가 어떤 감정을 되게 크게 느낄 때, 그럴 때 이게 좀 금방 끊기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뭐 생각이 안 뭔가 나서 그러는 거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되게 공격적인데, 그 공격성을 되게 좀, 이렇게 막, 되게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막, 그런 돌려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게 느껴지고, 그럴 때 저는 되게 감정이 좀 되게 크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한 그 되게 정말 그 짜증과 화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경우가 했다고 생각되는 거, 제가 뭔가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런 반응을 해도 이제 그냥 같이 좀
이렇게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관계가 이어지는데 이제 제가 어떤 그런 그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되게 처음부터 드러내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 상대방이 당연히 이제 당황하고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음, 그럴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제가 뭔가 역전이를 극복했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그 정신분석에서 역전이를 극복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유님이 이제 느꼈던 그런 내담자가 솔직하지 않을 때 느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실은 뭐 거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좀 많이 분석하고 이해를 하는 게 정신분석에서는 역전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근데 자유님은 그 감정 자체를 뭐 분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드러냈을 때 솔직하게, 이제 그랬을 때 내담자가 버텨주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신분석 입장에서 보자면은 역전을 극복 못한 거네. 어, 음, 그렇네요. 뭐 달림 할 얘기, 극복했다는 생각이 어, 저도 잘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달림 할 얘기 있나 본데? 네? 할 얘기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할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음, 어, 아니, 그렇게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저는 제 역전을 극복했다, 뭐, 그런, 극복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막 생각하기에는, 제가 느끼는 저항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뭔가 나의 삶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되게 저한테는 그게 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얘기하고 다시 또 정리해서 얘기하고 그런 아니, 본인 것들. 가장 힘든 역전이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봐. 아, 제가 제일 음. 힘든 역사는 저는 저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해요. 수동 공격 같은 거. 아, 수동 공격? 그럴 때 어떤데요? 어, 어떤데, 마음이? 그럴 때 저는 약간 제가 전이하는 대상이 있는데 어, 제가 약간 불안해지는데, 음, 그럴 때, 제가 불안해져가지고, 뭔가 이제 좀 화가 나죠. 화가 올라오고, 그때 되게 감정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수동 공격적인 내담자한테 대해서 본인 화가 올라오고 불안하다고요? 네네네. 뭐 불안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는 이제, 약간 예전에 저도 어떤,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수도공격적인 사람에 대한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내면은 상대방이 뭔가 그냥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냥 떠나버릴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게 들어서 다시 또 제가 화가 나요. 그 음, 화를 내고 그가 실제가 되죠. 이게 음. 드랍이 되거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님이랑 달리면 어쨌든 수동 공격적인 사람? 자유님은 솔직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좀 얘기할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근데 저도 주로 좀 공격적인 사람 공격적인데 언니는 그거를 숨기는 경우인 것 같아요. 공격성이 있는데 숨기는 사람? 그걸 굉장히 묘하게 돌려서 표현하는. 음, 맞아 언니 대사가 있어요. 그거 할 때. 어? 딱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제가 같이 집단도 하고 해서 언니도 네네. 그런 거를 잘 파거든요. 어, 지금 약간 기분 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화내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툭 자유님이? 쳐요. 네네, 자연님이요. 지금 저한테 그래서 뭐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야비하게 말한다고? 아니, 언니가 이제 시동을 거는 거지, 시동을. 그렇게 그걸로 시동을 끝내진 걸어. 않죠. 네, 음,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래. 또 파죠. 자, 우리 그럼 다른 상담자도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경우에 좀 감정을 좀 크게 느껴서 이제 어쨌든 역전이를 느낀다고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다른 상담자들도. 저는
전 답답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인 동요를 보여도 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막 수그러들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상담의 내용을 뭐 이해했다라는 어떤 뭐 인지적인 표현도 없이 그냥 그 사이에서 약간 애매하게 약간 답답하게 있을 때 저는 진짜 이렇게 막 폭발할 것 같아요. 그 답답함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제가 이게 역전이라고 느끼고 나서 이게 폭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역동인 거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에 있어서 폭발하는 게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걸 상대한테 쏘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다행히 생겼는데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거를 좀 갖고 있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너한테 표현하는 것도 좀 있다. 아니면 이건 진짜 제가 좀 이 악물고 하는 건데 그 불편한 감정을 제가 갖고 있으려고 해요. 오랫동안. 표현하지 않고. 예, 근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근데 이제 역전이란 걸 배웠고 아 이게 역전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아 이걸 내가 갖고 있으려고도 해봐야겠다. 그래야지 저도 내 남자들한테 너도 이렇게 뭔가 해봐라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 흥님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좀 느낄 때 힘들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어떤 너무 상황에서? 자주 여러 명한테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어, 느끼는 대상이 있잖아. 어떤 스타일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크게 느끼는지. 감정 표현 안 하는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나요. 음,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지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화가 느껴지는데, 음, 아니, 나 화난 거 아닌데? 음, 나 진짜 괜찮다니까? 뭐 이런 거. 그거 네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럼 어때요? 어떤 감정 그러면 느껴? 진짜 계열받아요. 내 것도 있는데 네 것도 있다고. 그래. 그러면은 흥님이나 달님이나 좀 자연님은 비슷한가? 좀 이렇게 감정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숨기는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바테는 응? 뭐라고? 감정인데 비슷하죠. 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달님은 모양은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달님은 그럼 이제 수동 공격적인 게 크다고? 수동공격도 큰데 제가 약간 흥님 같이 그냥 감정 모르겠다고 이렇게 잡아떼는 사람은 좀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화가 크게 난다는 거야? 약간 분리하는 사람은 조금 극복했고 그거 극복 못하면 상당 못해요. 문제되죠. 그러니까 달님은 어떤 사람이 여전히 힘드냐고. 왜 흥님 보고 왜 뭐라 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걱정돼서. 걱정? 걱정. 지금 역전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달님 궁금하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상담 장면보다는 그냥 다른 관계에서 더 많이 열받는 것 같긴 해요. 상담 장면에선 서로 다 말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덜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 그럴 때 좀 열받는 게 이렇게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 교양? 좋게 얘기하는 거? 좋게 얘기도 있는데 말 어렵게 하는 거? 고상하게. 고상하게. 네네네. 고상한 사람. 그래.
보상하려고 하는 사람. 좀 약간 사회적인 가면이 좀 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그럼? 아, 그런 사람한테 제가 좀 져요. 진다고요? 약간 예상하지 못해서. 못 이겨. 논리가 딸려가지고. 그런 게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느끼는 거였는데 분명히 잡아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못 느껴 실제로. 그리고 그걸 알아. 못 잘 느껴서 피해 네? 잘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걸? 아니 잘 못 느껴요. 실제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은 제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니라고 분명히 저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는 못 느낀대. 그러면 이제 그래 오케이 못 느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과정을 제가 설명해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안내하고 내가 갈등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논리가 좀 딸리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달님? 화내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위축돼 있고 그러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은 조금 바뀐 거는 잡았대요. 끝까지 밀어붙여. 근데 그러다가 뚫린 적도 있어서 밀어붙여서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논리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좀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 본인도 그러면 생각 좀 정직하신 분은 그리고 깊게 계속 고민하신 분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진짜 있으신 분은 좀 그래도 이렇게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좀 논리적으로 본인이 설득을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좀 위축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미리부터 제가 달님하고 같이 집단을 했을 때 생각이 난 장면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가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나름 가져갈 거는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렇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달님이라는 상담자가 막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인지적으로만 이해하려시는 분들이 어쨌든 생각을 내가 모르는 뭔가 그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상이 사실 더 설명이 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근데 그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무님 역전에 얘기해보자. 당무님은 어떤 사람한테 좀 가장 힘든 감정을 느껴요? 이게 진짜 저도 지금 막 여러 생각이 떠올랐는데 계속 인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요.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고 분명히 부정적인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게 보이고 그런데 자꾸만 설명해달라 그러고 이해시켜달라고 하고 그게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사실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막 답답함을 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자기 감정 숨기고 머리로만 자기가 내가 이해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런 관계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한테 힘들다고?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처리하려는 사람? 감정을 안 드러내는 사람? 질문해서 공격하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 공격인 게 느껴지는데 질문으로 자꾸만 아니라고 하고 피해가면은 저도 너무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부다심님은 역전이를 잘 느낀 사람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누구? 누구? 불안한 사람. 아니, 맞아요. 그런 사람 되게 이제 불안해서 계속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던 이제 구자연님한테 이제 구자연님한테 아주 큰 감정을 느꼈는데 사실 요즘에 느끼는 그런 역전이 대상이 있어요. 누구야? 누구? 어떤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나 좀 알 것 같아. 어떤? 그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데요? 나 좀 솔직해도 되나? 파도님? 아니, 또 집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니, 스터디인지 집단인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파도님이랑 달님 같은 이제 경우에 제가 요즘에 좀 너무 이렇게 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좀 아까도 달님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요새 아니잖아요. 몇 년 좀 오래됐잖아요. 아니, 좀 오래됐는데 요즘에 이제 이걸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구나. 아니, 누다심님도 좀 답답한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빨리 답답한 결론부터 사람. 얘기해줘야 돼. 결론? 그러니까 아니, 뭐 뭔가 지지부진하게 얘기하는 사람. 맞아요. 일단 지지부진하거나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모호한 질문들이 계속 들어올 때 내가 잘 이렇게 못 견디더라고. 어제 또 부모 양육 그때도 그랬나요? 어제 부모 양육. 맞아.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아니, 질문이 너무 모호해.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파더님이랑 할 때 파더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일단은 파더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옛날에 달님한테도 좀 느꼈거든. 이제 그럴 때 내가 진짜 이 안에서 진짜 이게 확 올라와. 그게 모르니까 당연히 질문했겠죠. 그렇지, 맞아. 그렇긴 한데 이게 MBTI로 치면 N하고 S의 차이예요. 우리 또 맞는 것 같아요. N하고 S의 차이예요. MBTI가 융이랑 연관 있는 거죠? 직관. 근데 누다실님은 S야, S. 아니, 파도님. 근데 네네. 제 아내도 N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N인 사람들이랑 다 그런 게 아니야.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번 주 아니 지난주에 파도님이랑 이제 그 교사 집단 때문에 문자 주고 받았잖아요. 그때도 너무 막 스팀 받아가지고. 왜요? 아니, 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는데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본인이 계속 집요하게 본인이 원투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누다심님이 거절의 의사는 알겠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유도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 또 하나 얘기할게. 우리 지금 스터디 채팅창에서 이거 보고도 제가 좀 그랬어요. 얘기해도 되죠? 네네. 그래서 책보다 재밌네. 지난주에 요즘 책이 재미가 없어. 이번 주 책이 너무 재미없었는데. 아니, 저 너무 빡세고 힘듭니다. 지금 여기 스터디에서 집단을 해가지고 너무 빡세고 힘들고 당황스럽네요. 아니, 잘하고 있으세요. 끌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 지난주에 아무튼 수플링이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파더님이 밴드 채팅에서 수플링 거 듣고 싶다고 네네.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상담, 관계, 사랑.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언젠간 듣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질문을 하려면 끝까지 하지.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수플님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랑, 부담이 팍 이렇게 이제 했는데 파더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요? 네네. 카카카, 느낌 오네요. 이렇게 반응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느낌이 온다고? 지금 수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느낌이 온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그래서 이제 뭔가 되게 자기만의 생각이 되게 강하다고 느껴져서 뭔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감정이 아주 크게 올라오더라고, 요즘에는. 어때요, 파도님? 저도 최근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조금 더 분명하게
의사소통하지 않는 부분, 너무 광범위하게 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연결하는데 좀 방해된다는 생각을 저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노력도 하고, 근데 이게 약간 기본값 같은 게 약간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부분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맞아. 네, 고무줄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고무줄처럼 돌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근데 내가 그런 어떤 모습을. 사고 방식이나 표현 방식,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 있고 그게 연습과 훈련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도님이 아무튼 자기 생각이 크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맞아요. 대학원 나한테 물어봤을 때도 불과 한 달 전에 네. 대학원 가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은 나한테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 간다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황당한 거야. 갈래면 가, 알았어. 왜 나한테 묻고 내가 가지 말아라 이랬는데도 왜 간대? 진짜 집단하는 것 같아요. 답정 넣어. 파도님이 답이 일단 있었네. 줌으로 하는 거 가능하겠네요. 가능하겠지. 아니, 나는 그때 대학원 가는 거 나무님한테 대학원을 가요 말아요 물은 게 아니에요. 그때 어느 내가 학교 나무님한테 물었던 건, 나 대학원 가요 안 가요 물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과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죠. 근데 가지 말라 그랬잖아. 네. 그렇다고 제가 안 갈 수 있나요? 제 마음대로 살 건데, 제 인생.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 옛날에 집단할 때도 내가 대학원 얘기 엄청 했잖아. 가지 말라고. 근데 왜 또 나한테 전화해서 뭐 그런 과에 붙었는데 왜 이걸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붙지는 않았는데. 안 붙었다고요? 같이 집단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도님? 맞아. 예전에 집단했을 때 내가 대학원 관심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 말라고 내가 엄청 뭐라 했는데 왜 이번에 나한테 전화를 했냐고, 대학원 때. 그걸 아는데 누다신한테 그렇지. 연락한 거잖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내 상식으로는. 그래서 나를 놀리나? 나를 테스트하나? 이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닐 거라는 건 아니까. 어떤 마음이었어요, 파도님? 물어볼 연락한 사람이 거예요? 없었어요. 네?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아니, 그래도 하필 왜 누다신님이에요? 가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하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물어볼 사람이 없었대잖아. 아니지. 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확실히 파도님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막 염두하고 연락하거나 그러시진 않았다는 거죠, 그럼? 맞아요. 그때 그 생각을 안 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조금 맞네요.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좀 파도님 생각에 좀 생각이 강하시다라고? 그런 면도 있죠. 아무튼 저의 역전이는 요즘에 이제 파도님이 자꾸 자극을 해서 요즘은 정말 거의 한 달 정도는 계속 이제 파도님에 대한 감정이 한창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래. 지난주 스터디할 때도 물어보라고 하면 빨리빨리 물어보면 되지. 이거는 진짜 나무님 진짜 스터디할 때 기생사랑 먼저 얘기하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집단하는 식으로 시키고 말이야. 진짜. 그래. 집단하는 식이 아니고, 뭔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누다신님은. 누다신님은 이걸 어떻게 다뤄요, 엽전이? 어떻게 다루냐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다른 상담자들처럼 개인 상담을 하진 않으니까 저는 일단은 뭐 이렇게 집단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할 때 일단 집단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내가 솔직하게 좀 얘기할 수 있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파도님한테도 이렇게 표현한 것도 파도님 예전에 저랑 집단을 같이 했었고 지금도 이제 파도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일단 저는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참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뢰가 생기면 이제 그때는 표현을 하고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이제 예전에 달님이랑 갈등할 때도 달님의 사고방식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런데 표현하고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파도님 얘기도 표현하고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제가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조금 중화시키는 정도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 저는 무가심님하고 이렇게 저도 갈등하면서 되게 진짜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진짜 느꼈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내가 그냥 죽도록 미워서 저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무가심님. 그래서 아니, 그냥 내가 엄청 쉬니까 뭐든 꼬투리 잡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진짜 그 어떤 생각의 사고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누더신님이 생각하는 방향은 굉장히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적이고 분명하고 뭔가 좀 그런 부분 같이 느끼고,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한 방향은 조금 감정적이고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얘기를 이게 뭔가 사고방식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말을 끝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힘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달님이 예. 그런 게 부족하니까 뭔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몰랐을 것 같고, 아까도 뭐 역전이가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 뭐 이렇게 물었는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누더신님이 어떤 분명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업이라든지 뭐 혹은 조금 더 분명하게 듣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답을 빨리 이렇게 탁 생각을 해서 얘기를 좀 못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이런 게 딱 있는데 그런 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거 몰랐어요. 사실 유아신이랑 갈등하기 전에는. 그래서 파도님도 유다신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왜 뭘 나랑 주고받으래. 한번 이렇게 10번 던져보면 조금씩 감이 와요. 달님이 진짜 달님이랑 아니 주고받아. 지난주에 그 뭐지 이렇게 지목하라고 막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통화할 때 뭐라 그러냐, 왜 시키셨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파도님이 궁금했잖아요. 이렇게 또 나무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그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당신이 왜요? 뭐라고요? 왜 그게 마음에 담겼다고요? 파도님이 궁금했다는 파도님이 걸. 궁금했잖아요. 궁금했으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욕구나 내가 뭔가 생각한 거를 분명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끌고 가는 걸 안 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휙 던져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그래서 거죠? 네,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았으니까 누더신한테 계속 전화했겠지. 막 물어보고, 그죠? 맨날 욕먹고 해도. 근데 나 좋아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달님이랑 달님, 파도님이랑 근데-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달님, 그러면 어. 질문이 있는데, 막, 누다신님이 마지막에 막, 그래서 좋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파도님한테. 네네. 그렇게 막 확실하게 끝맺음 하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뭐 좀 알아듣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달님. 그러니까 분명한 그 마음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파도님이, 누가신님.
그래서 어. 제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좋았으니까 연락한 거지, 뭐, 상대가 없어서 연락한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아니다. 대학원 관련해서? 대학원 관련해서? 대학원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조금 뭔가 지원? 이런 걸 받고 싶은 마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연락한 사람이 없어. 근데 혼나는데 그게 관심으로도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혼내는 거는 관심인 거잖아요. 아니라고 이게 좀 그렇게 느껴졌나? 하루님이? 그런 생각도 들고. 혼내는 거? 뭔가 막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도 하고 좀. 근데 그게 좀 안 들리기도 했지만, 그거는 아예 기억이 없었어요. 옛날 너무 일은? 옛날 루즈해지고 일에 있는 것 대한 같아요. 그 기억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래요. 그래, 나밖에 없어. 내 그래요. 아니, 근데 어둠님은 왜 얘기를 계속 안 해요? 수풀님이 안 와서 좀 낙담했어? 그것도 있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막 상담자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사람한테 느끼는 그게 있잖아요. 그 감정적인 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친한 친구들한테서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게 좀 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한번 것들을 본인도 얘기해봐요. 본인의 감정을 좀 부정적 감정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대상은 좀 주로 어떤 대상들이고 어떤 감정을 느껴요? 일단 저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 친구가 약간 좀 바른 교사,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바른 교사, 도덕적인 어떤 교사의 어떤 모습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교육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제가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 좀 흡연을 한다거나, 혹은 바이크를 탄다거나, 그리고 바이크 탈 때도 조금 좀 거칠게 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몸에 안 좋다, 끊어라, 뭐 이런 것들부터 계속 하나하나 온갖 그 뭔가 통계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일단 되게 짜증나죠. 되게 짜증나고, 뭔가 저도 답답해하고 막 이러다가 최근에는 같이 걔도 이제 바이크를 타요. 근데 걔도 바이크를 타요. 근데 제가 이제 신호를 보기보다도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탈 때 이제 사람이랑 차를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호를 보는 것보다 차나 사람을 본다 하니까 갑자기 걔가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신호를 봐야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신호만 보다가 사람 몇 명 죽는 줄 알아? 이러면서 되게 싸웠어요. 되게 이제 감정적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진 않았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저도 제 나름대로 논리로 막 감정적으로 막 계속 뭐라고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냥 좀 서로가 받아들이긴 했는데, 뭔가 어떤 거를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친구와 저와의 관계에서는 제 어떤 뭐 도덕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지적이 왔을 때 그때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도님도 스스로는 사실은 지킬 거는 다 잘 지키고 본인이 잘 살고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있는데 이제 다른 걸로 꼬투리 하나씩 잡을 때, 네, 그때는 좀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살인 충동이 올라오겠지. 네, 그 이상이죠. 그래. 파더님도 한번 얘기해볼까? 파더님은 어떤 사람에게 좀 가장 좀 부정적인 힘든 감정들이 올라와요?
짧게 얘기해줘. 저는 이거 이제 아까 그 선생님들 얘기 듣는데 우리 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아이가 내 통제를 예상을 벗어나게 아이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 너무 예상치도 않게 고집을 부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저기 몇 번 뭐 하여튼 뭐 아주 흔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그 한계 이렇게 임계치를 넘어서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요즘에는 이제 거의 잘 안 그러거든요. 그 순간에 이게 내 거고 이게 내 문제고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통제와 내 예상을 벗어난 거를 못 견디는 내 몫이라는 걸. 그걸 이제 알고는 요즘엔 일단은 하나, 둘, 셋 하고 그러긴 하는데 좀 그게 저도 이게 내 문제였고 이거는 온전히 내 감정이었다는 걸 그걸 아이한테 뿜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면서. 그래도 벗어나서 조금 그 감을 익혀서 이제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러네요. 네. 통제를 벗어나고 예상을 벗어날 때 가장 크게 좀 네. 화가 나고. 뭐 약간 저런 거 구체적으로는 저런 거예요. 이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근데 아이가 뭘 엎지르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도 양육받을 때 약간 그랬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 할머니가 진짜 티끌 하나 없이 집이 깨끗했거든요. 그런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커피님도 얘기해볼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가장 크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지?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짧게만 하면 우선은 첫 번째는 우선 이제 무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무시를 하든 아니면 대놓고 무시를 하든 했을 때 좀 감정이 확 올라와요. 이 무시의 경우도 참 여러 가지인데 지난번에 직장에서 아마 이제 TV 못 거신다고 얘기했을 때 네, 그런 능력적인 부분들 우선은 간단하게 좀 얘기해줘봐. 능력에 관련돼서 나만 아니까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제 제가 하는 직업이 지금 은행에서 사람들 안내하고 번호표 뽑아주는 청원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면 은행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시스템 되는지 확인하는 일들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TV에서 번호표 뽑는 그게 화면이 안 떠가지고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선이랑 전원이랑 그리고 신호기를 다 확인했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이런 영역까지 가버려서 그 담당하신 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왜 남자가 이것도 못 고치냐. 그러니까 즉 남자라면 이거 다 고쳐야 되는데 네 남자 아닌 거 아니냐. 야, 이렇게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우선 말씀하시고 직접 본인이 고치러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고치셨으면 그 말이 좀 유용할 수도 있는데 또 본인도 못 고쳤어. 그리고 이제 못 고치고 이제 기사 부르고 서로 민망하니까 그냥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좀 그때 좀 감정이 크게 남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그 사람 얼굴이 좀 꼴도 보기 싫고 아침에 인사하는데 터치를 하시는데 좀 소름 돋더라고요. 잘 왔어 하면서 막 어깨에 힘내라고 해준 건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그 관리분? 여자분이요. 여자분.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우선 말을 무시한다는 거에서도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 자, 홀가마님도 지금 듣고 계시면 홀가마님도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는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랑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사실 그런 사람이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직장에서 옆에 동료가 되게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그래 보이는데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뭐 다른 사람 뭐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는 제가 처음 당해봤거든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아이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엄마 그거 학교에 많아 그런 애들 막 왕따 시키는 애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게 오래 남고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리를 좀 뒀던 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좀 네. 좀 감정이 좀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럼 홀가버님은 저랑 접수 면담하시고 지금 수풀님이랑 개인 상담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나 수풀님은 너무 좋겠네. 우리는 늘 일관되잖아.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뭐 저 사람 그러니까 저분은 이렇다 저렇다를 좀 경험해 보면 약간 좀 일관적인 사람들은 좀 지나고 나면 좀 편해지는 게 있는데 계속 끝에 그런 사람이죠.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1년이 지나도 모르는 사람들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좀 넘어갈까요? 자연님이 이제 같이 얘기해보자고 했던 게 이제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제 좀 어떻게 좀 나눠보면 좋을까? 자연님? 그 역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이 연결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아까 이제 노다시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정신분석에서 말한 역전의 극복은 중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직도 뭔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 이거는 아닌 건가?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분석받는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들 이게 떠올랐을 때 수치감을 느끼더라도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그럼 조금 다른 주제,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런 역전이를 느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는 이제 우리 상담자도 내담자에게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어디까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그 정신분석에서 정직이 최고라고 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정직한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 무의식에 대해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정직?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석가들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내담자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무의식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상담자는 정신분석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석인데 해석을 할 때 사실 마치 상담자는 뭔가 분석가는 이미 모든 걸 좀 많이 분석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100% 노골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는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계속 이제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이어서 사실은 이제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상담자의 솔직성은 강조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정신분석에서의 역전이를 고전적으로는 계속 좀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신분석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상담자의 역전이를 얼마나 상담 장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느냐로 좀 발전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요즘의 어떤 정신분석적 상담도 예전과는 다르게 상담자들도 좀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자기 공개를 하는 게 그런 어떤 내담자의 전의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좀 유용한 부분이 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담자가 좀 어디까지 좀 솔직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자유님 먼저 얘기를 해볼까? 어디까지? 정말 이게 항상 저는 지금도 고민인 것 같아요.
그 타이밍도 항상 고민이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 얘기를 해봐라 이런 생각을 상담을 하면서 정말 수십 번을 더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짜 솔직한 얘기를 다 하기까지는 시간이 진짜 오래 쌓인 내담자들한테만 이제 좀 그래도 여기 이런 이야기도 좀 하게 되는데, 에이,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내담자가 떠나지 않을, 관계를 깨지 않을 정도의 신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런 신뢰가 쌓이면은 거의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갈등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뭐 그런 신뢰는 있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떠나지 않아. 이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그래도 마주해서 다시 풀어갈 수 있어. 이게 있으면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다른 분들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상담자의 솔직성, 뭐, 어디까지, 혹은 또 언제, 뭐, 지금 자유님 얘기한 것처럼, 뭐, 신뢰가 쌓일 때는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자신만의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좀 지목해줘야 돼? 나 사회봐, 자꾸. 저는 타이밍을 많이 보려고 해봤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타이밍을 이렇게 잘 예측하거나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하는 게 되게 상담에 좋은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제가 생각했던 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좀 바뀐 게, 그러니까 상담 장면이 삶이랑 비슷해야 된다라고 저도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고 나서부터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는데 좀 그거를 넘나들면서 한다고 해야 되나? 언제든지 진짜 정말 그냥 어느 날은 너무 지나치게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걸 그냥 좀 그때그때 약간 저는 좀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분명히 만약에 이 문제가 나랑 이 내담자의 관계를 끊을 만한 일이라면, 끊어낼 수 있을 만한 큼의 어떤 사건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먼저 꺼내요. 일부러라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 드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그분한테 그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라면 저는 그런 걸 꺼내서 하는 저와의 어떤 그 일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상당 관계가 이어지든 끊어지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동거님 이야기를 듣고 좀 감정이 많이 상해서 그게 이제 상담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한테나 동거님한테는 어쨌든 그 순간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눈치를 되게 많이 보면서 그걸 제가 그걸 신경 써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끊어지면 이건 잘못되는 거야 라는 제 틀이었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틀에서 좀 나아간 것 같아요. 끊어질 일이면 애초에 그리고 빨리 얘기하는 게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요. 동그님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자연님은 아직 못 나아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너무 막 하는 걸 수도 있죠. 못 나아간 부분이 좀 있죠. 이 최신 집단 정신치료에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기 개방에 대한 치료 집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거기 내용에 뭐라 되어 있냐면 치료자의 자기 개방이 치료적 관계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환자가 진정으로 치료에 관여해 하는 데 도움이 될 때 특히 효과적이래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요즘에 뭐 블로그 글도 좀 잘 쓰고 제 내용에 대한 말을 되게 자기 개방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방에 대해서도 내 얘기를 이제 뭔가 조금 꺼내거나 혹은 내가 느끼는 이런 역전이 되는 이런 감정 역시도 사실 자기 개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활성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때로는 이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보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내담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블로그 글을 적고 있는데, 거기에 제 얘기를 이제 막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자기 문제랑 사실 비슷한데,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막 살고 있으니까, 야, 나 역전이 올라올라 그래. 나 역전이 올라올라 그래. 무범위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요약해주세요. 조금 그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간략하게. 저는 얘기하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달님은 상담자의 솔직성을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얄롬 이야기를 해? 그래서 왜 이러냐면, 그 책처럼 그거를 한다는 거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계가 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너무 지배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면 그 개방을 하면서 자기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 너 교과서적인 얘기하면 어둠님 화내. 어둠님 그 바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싫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냐? 화내도 돼요. 화내세요. 아니, 왜 교과서 얘기를 해? 네 얘기를 하라고. 좀 내 얘기하고 겹치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 얘기를 잘 못해요, 솔직히. 아니야, 빨리 해. 백지야, 백지? 이렇게 뭔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끊으면은 실마리를 잘 못 잡겠어요. 뭔가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내담자가 같은 그거를 그 책처럼 하려고 이게 조율하고 있다 뭐 그거예요, 지금? 통제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다 뭐 그렇다는 거야? 요새 상담을 하면서요? 길을 잃었어요. 근데 여튼 그 블로그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못 볼까봐 걱정된다고. 저는 그냥 내담자에게 초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내담자가 불안해하는 내담자면 뭘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담자가 뭔가 오히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 게 내가 좀 지금 느껴지는 게 있다, 좀 통찰된다 이러면은 더 좀 해도 될 것 같고. 내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면서. 그렇죠. 그래, 또 다른 사람들도 얘기합시다. 자,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나? 언제 뭐 솔직해야 되나? 저도 항상 그걸 고민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영쌤이 얘기하는 것도 공감이 가고 동구님이 얘기하는 것도 공감이 가고, 근데 겪어봤을 때 그래도 솔직하게 했을 때가 더 뭐랄까 후회가 없다고 해야 되나? 물론 오히려 솔직하게 했기 때문에 진짜 드롭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성급했나? 더 좀 타이밍을 더 잘 봤어야 됐나? 이런 막 땅을 치고 후회할 때도 되게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00% 뭐 다 좋을 순 없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얻어갈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관계가 발전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으로는 더 뭔가 해볼 수 있는,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망설이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더더욱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내담자가 준비가 됐을 때 해야겠다 해서.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상담이 너무 루즈해지는 거예요. 상담이 너무 루즈해지고, 내담자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하려고 하면 계속 뭐라 그럴까, 제가 앞장서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담자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를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뭐 좀 정리를 하자면 동구님이랑 당무님은 일단은 좀 표현을 한다 쪽에 가까운 거고,
저도 그래서 그쪽이에요, 저도. 어? 저도 그쪽이에요. 뭐 아까 아까 안 돼? 내담자에 따라서 뭐 하신다면서 왜 이래요? 아, 살피긴 살피는데 그래도 그냥 지르고 보는 거죠. 오케이, 오이 그렇잖아요. 말하고 살피는 거라고. 명쾌하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좋다. 블로그를 걱정했다는 거죠, 그 내담자분이. 블로그 걱정했는데 계속 썼다는 거지, 결론은. 오케이. 다르고. 동구야, 존경스럽다, 너. 이렇게 잘 이끌어내는구나. 아, 애기를 키워서 그런가? 아, 그래? 뭐야, 이거. 자, 흥님은 어때요? 아니, 저는 근데 하영쌤이랑 좀 더 비슷하고 동구님처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잘 안 돼요. 그럼 당무님은 내담자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스스로. 아, 응. 그런데 이제 하고 싶기는 동구님처럼 달님처럼 하고 싶어. 네, 그쵸. 응. 그래. 흥님은 어때요? 저는 중립성을 내려놓고 나서부터는 제 성격 자체가 어딘가에 넣어놓고 시작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왜 여기서는 무료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다 해요, 그냥. 좋다. 아, 화끈하다. 왜냐면 이 사람은 여기서 아니면 이런 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 앞에서. 왜냐면 무료 체험 있으니까 나도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너도 빨리만 가라. 네. 와. 무료 체험이 아니면요? 근데 그리고 또 제가 메리트가 제가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좋다. 그러니까 자연님이 물었어요. 무료 체험 아니면. 무료 체험 아니면요? 상담이 계속 진행이 돼요. 네. 그래도 솔직하게 그냥? 그러니까 좀 그걸 잘 조절을 아직은 못하기도 하고 근데 무료 체험만큼보다는 덜 하는 것 같아요. 무료 체험은 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 그 사람은 절박한데 용기가 안 나는 상태고 그런 느낌이니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자라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노력해요. 조절하려고. 파더님 뭐 질문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흥님이 아까 중간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말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느끼는 거, 제가 그리고 상담자로서 생각하는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네. 비겁해지지 않은 거 말하는 건가? 네, 그 사람이 싫어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땡큐인데? 그럼 거기서 갈등하는 거에 대해서도 막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되게 소비될 것 같아요. 나중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도 아니, 거꾸로 일단 말씀을 그러면, 하신다는 거죠. 저는 좀 잘 안 다가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부끄러운 건가요? 또 부끄럽다에 꽂혔어, 또 오늘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중립적이었을 때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뭔가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근데 흥님이 지난주에도 좀 흥님 스스로가 좀 막 위선적이다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 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지금 얘기랑? 누다심 센터 오기 전에. 네, 맞아요. 전 물론 오늘 좀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한테도 나는 오늘 흥님 좀 좋네요. 흥님 좋다고? 네. 원래 마지막으로 보고 독일 올 때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리고 같이 집단했었어요? 네. 같이 했었어요. 안 좋게 끝났어요. 그래. 무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다심 센터에 오기 전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좀 미안한 거예요? 네. 솔직하지 않아서?
누나 신한테 어, 오기 만큼 솔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요? 물론 솔직하지도 않았고, 그냥 책 봐도 다 할 수 있는 말만 줬던 것 같아서. 음, 진짜 필요한 말이 아니라. 음. 그래요. 저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저는 사실은 어, 집단에서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집단을 계속 할 사람들이면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좀 얘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사실 뭐 집단 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다행히 다 이해할 거니까 그건 좀 차치를 하고 저한테는 제일 늘 이런 솔직성에서 고민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뭐 이렇게 상담보다는 진로 코칭 이렇게 받으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대학원을 갈까요? 이거를 원하는 거고 내가 어느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은 당장 네 눈앞에 있는 대학원보다는 조금 더 그 이후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커피님이 나랑 진로 코칭 했구나. 진로 코칭 하다가 이렇게 이제 집단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궁금한 게 뭐냐? 그럼 막 궁금한 걸 묻잖아요. 그럼 이제 제 마음속에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알아야 될 거는 그게 아니야. 네가 알아야 될 거는 그 다음이야.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여과 없이 했다가 사람들이 아니 내가 궁금한 거는 당장 대학원 가는 건데 왜 이 사람은 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이래서 이제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옵션을 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한 게 이거 아니냐. 그런데 내 안에 좀 고민이 있다. 본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아주 기계적으로 답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본인을 대할 때 그냥 본인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내가 그 돈값을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난 잘해줄 수 있다, 본인 궁금한 거. 근데 하지만 본인이 내 되게 친한 후배라면 정말 내 사촌동생처럼 진짜 내가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나는 본인이 궁금해하는 거 말고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라 그래요. 내가 너를 손님으로 대할까? 고객으로 대할까? 내가 너를 나의 정말 친한 후배나 어떤 사촌동생, 동생으로 대할까?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냐고 옵션을 줘요. 그럼 사람들이 뭐 선택하게? 가족까지 해달라고. 그렇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을 하죠. 이거를 해달라 그래. 이걸 해달라 그래.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서 너 대학원 가지 마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궁금한 게 있잖아. 내가 또 물어봐. 또 물어봐.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알았어. 이 얘기 해줄게. 이 얘기 해줄 건데 네가 궁금해한 게 이거니까 내가 간단하게 답해줄게. 간단하게 답해줘요. 왜냐면 사실 대학원은 진짜 학교에서 훌륭한 상담자를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학 자체에서 소위 말해서 학부 정원이 주니까 그 부족한 등록금을 대학원에서 채우기 위해 대학원을 늘리는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대학원은 어디든지 네가 눈높이만 낮추면 어디든지 쉽게는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라면 이 정도 요 정도 갈 것 같다. 그리고 대학원 가는 방법이야 뭐 홈페이지 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되고 뭐 네가 전공 안 했으면 이렇게 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됐냐? 그럼 됐대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내가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과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말 두 가지 사이에서 제가 요즘은 이 선택권을 이 사람한테 주고 결정하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요즘에는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 오늘 이제 스터디 하면서 저는 프로이트와 융이 미국 여행 갔다 온 다음부터는 되게 치열하게 논쟁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를 드러내지 않는 좀 이런 느낌이어서 좀 실망한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모세고 너는 여호수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나는 초창기로서 이거를 다져놓는 거고 너는 내 업적을 이어받아서 이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할 새로운 어떤 세상으로 가라. 이런 목적으로 프로이트는 융을 대하는데 융은 자기 색깔이 사실은 점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프로이트가 이놈은 내 후계자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이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노골적으로 좀 아직까지 갈등도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약간은 좀 둘한테도 좀 실망스러운 면도 있고 다음 주 어둠님 파트에서 이 둘이 본격적으로 싸우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 돌아가시겠네. 알겠습니다. 이 그래서 아무튼 드라마면은 벌써 조기 종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좀 오늘 부분을 공부했어요. 다른 분들 마무리들 하시죠. 저도 그 미국 여행 그거를 기점으로 그때가 되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저는 뒤에도 좀 이렇게 넘겨봤어요. 뒤에는 좀 더 그런 게 나오나? 근데 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딱 그 편지 한두 개에서만 딱 서로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런 예상을 좀 아무튼 했는데 네, 택은 점점 조금 읽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역전이나 그 정직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뭐 프로이트나 융이나 저희처럼 뭐 이렇게 관계에서 그거를 풀어나가거나 이런 거는 좀 없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자, 얼른들 하세요. 저도 이번 파트 읽으면서 그냥 융의 색깔이 많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갈등을 못하는 이유가 칼 융도 말했다시피 아직 본인은 뭐 무르익어야 되는 뭐 그런 무르익는 단계다 이러면서 조금 대화를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칼 융 본인도 자기가 지금 지금 자기가 발견하고 있는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아직 미숙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계속 프로이트와의 어떤 그런 토론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됐었어요. 칼 융이 좀 이해가 됐었고, 근데 이제 다음 주차 이제 제가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읽었는데 또 그 갈등이 이제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좀 또 김새는 얘기가 좀 나와요. 좀 아들러 좀 이렇게 뒷담화하고 약간 이런 얘기가 주로 다뤄서 너무 다음 주 재미없게 발표할 것 같고요. 저도 역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낯설었는데 좀 저 삶을 돌아보면서 누가 제 감정을 이렇게 크게 느끼게 하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정직 같은 경우는 저도 상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인 간의 관계에서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정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저도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지 정직해야 되는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말하면 끝날 것 같다, 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좋게 말해야 돼? 뭐 편지를 써야 되나? 글로 전달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은 책은 정말 너무 지루해서 오늘 스터디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스터디는 너무 재밌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참 소중합니다. 진짜 소중할 줄 몰랐는데 역시 결핍이 있어야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프로이트가 융한테 막 그래요. 너 아직 아버지 콤플렉스 있다.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저항을 한다라고 프로이트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융이 결국 자기의 어떤 학문을 만들고 자기의 것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신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융이 아버지 콤플렉스를 좀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프로이트는 그거를 이제 너는 내가 만든 어떤 그 영역을 잘 이어받아서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가 그거를 융한테 좀 이상적으로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융은 그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만 봤을 때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만 융 나름대로는 그렇게 아버지 콤플렉스를 극복한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씩 융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좀 대립을 세우고 있는 게 아주 조금씩 느껴지긴 하잖아요. 너무 미세해서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느껴져서 그런 재미 정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이상입니다. 저도 융이랑 프로이트와의 관계에서 저도 그 동구님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 프로이트가 이제 조금 자기의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슨 도덕 단체에 조인하려고 했었는데 융이 그거에 대해서 거의 두 바닥 이상 막 엄청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 일이 그렇게 편지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확 숙이고 들어가는데 좀 프로이트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가 그 융은 공중에서 뭔가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데 자기는 어디 저기 끄트머리 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 프로이트 입장이 조금 더 확실히 밀리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융은 되게 부드럽고 이렇지만 자기의 그런 의사를 드러낼 때는 완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느낌 좀 들었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척 하지만 자기의 그 중심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고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프로이트가 조금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들었고요. 네, 저는 너무 스터디가 빡센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의로 이렇게 결정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대등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누다심님 때문에 네. 그래도 나쁘진 않고 좋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얘기해주신 자기 세계가 강하고 제 중심적인 부분이 진짜 조금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조금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들고, 다른 채널들 통해서도 그런 피드백이 와요. 그래서, 근데 좀 오늘 좀 또 세게 오니까 좋네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프로이트랑 융 관계는 좀 지지부진한? 좀 지루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제3자의 다른 학자들, 학회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학자들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와 융의 견해가 부딪히는 부분들? 그냥 그런 부분만 조금, 좀 이렇게, 뭐랄까. 생각이 다르다?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봤던 것 같고요. 그냥 스터디가 더 재밌네요. 책보다는. 네. 네. 그리고 오늘 역전위에 대해서 정직한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좀 정리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저는 책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스터디 하면서 저는 누다심 센터 상담자 분들이나 다른 여기 계신 내담자분, 집단원 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뵌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좋다는 걸 오늘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집단스러운 분위기도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좀 친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달님 합시다. 저는 책 읽을 때는 사실 뭐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이론서적에서 이름을 한두 번 봤던 사람인데 편집글로 보고 그때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재밌게 봤는데 사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뭐 서로 약간 비꼬는 듯한 말에 무슨 말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좀 지루했거든요, 책은. 근데 이제 스터디에서 역전이 관련해서 같이 얘기했던 게 되게 좀 즐거웠고요. 그리고 그, 뭐야, 그 흥님이 약간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전 약간 그 부분이 공감됐던 게, 어, 이제 우리는,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집단에서 내담자 경험이 있잖아요. 내담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게 효과적인지도 알고, 그리고 뭔가 감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불안해서 감추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의 정직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느끼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공감이 돼서, 좀 저는 이렇게 좀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내담자 경험이 있어서 더 자신있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개방하는.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동구님 독일이지만 저도 부산에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떨어져서 잘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되게 즐겁고 좋아요. 반갑고 막 이트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 커피님부터 먼저 하고 마지막 홀가분님 하시다. 근데 책은 정말 전반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원하는 거 듣고 싶은 것만 계속 얘기하고 그냥 그러면서 뭔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서로 이제 돌아오지 않는 약간 메아리? 아니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건 쳐내는 느낌? 아니면 무시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느낌은 이제 정신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한테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정신 분석을 할 수도 있겠다.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스터디에 관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책 내용을 나눈 것도 좋지만 진짜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솔직하게 나누니까 좀 시간이 빨리 흐르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홀가분님 해주세요. 네, 저도 책 내용을 좀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오늘 스터디 할 거에는 저도 이렇게 저번 주에 참여를 못해서 그때 막 집단 상담 분위기 막 이렇게 단톡 보면서 되게 궁금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래서 더 좋았겠다. 이 늦은 시간이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좀 더 재밌었고 좋았고, 오늘 저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내담자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흥님이나 동구님처럼, 달님처럼 드롭되는 거를 각오하더라도,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상담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내담자로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상담자의 그 정직한 말이 저한테 좀 충격이 되고 상처가 돼서 상담을 드롭시키더라도 그 말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이 생기면 다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담자 눈치 보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라는 내담자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흥님이 되게 좋았어요. 네, 에너지가 오늘 갑자기 팍 이렇게 해서 저한테 좀 크게 다가오셔서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5주차 이제 스터디 끝났고요. 다음 주 6주차. 다음 주는 우리 어둠님이 발표해 주시는 거고요. 수플님 제가 연락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여행 중이셔서 참여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어두님도 채팅방에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고 하셔서 네. 어두님 아무튼 수플링 없으니까 너무 좀 얘기가 없어서 좀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자, 네, 어쨌든 다음 주 발표 준비 잘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